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지금 FTX 사태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매우 아픈 상황이죠. 그런데 FTX 거래소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솔라나인데 왜 솔라나를 살리는 게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들이 함께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FTX라는 큰 고래가 바이낸스와 싸우다가 해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FTX는 항복을 외쳤고 바이낸스는 이 FTX 고래를 바다로 다시 밀어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 FTX 고래의 움직임이 멈춰버렸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구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고래의 배가 부풀기 시작한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고래 사체가 있으면 도망을 가야 하죠. 이게 엄청난 폭발을 일으키면서 악취는 정말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FTX 같은 경우는 슈퍼볼 광고를 이번에 꽤 돈을 들여서 찍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조차 모두 허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어쨌든 거래소가 지금 문을 닫게 생겼는데 슈퍼볼 광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다들 FTX를 이제는 손절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걱정되는 게 사실 USDC, 서클인데 솔라나나 세럼 이런 친구들은 FTX의 화수분 역할을 하는 멀티툴, 그러니까 도구였을 뿐 이게 USDC까지 번지면 이건 정말 그야말로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뭐 제목에서는 솔라나라고 안 했냐라고 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USDC로 이 불똥이 튀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코인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USDC 서클은 여기에 대해서 조기 진화를 하고 있어요. 왜냐? FTX 같은 경우도 그냥 한두 달 정도만 시간이 있었으면 살짝 그냥 아프기만 하고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직전 영상에서 시간은 FTX의 편이었다라고 했는데 그 빈틈을 창펑자오가 그냥 툭 건드려 버렸고 이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뱅크런이 FTX의 최종 막타를 쳤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클 또한 괜한 이슈로 USDC의 뱅크런, 그러니까 1대1 패깅이 깨지는 디패깅 이슈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서클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증명을 합니다. 트위터에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글을 올려요. 서클은 FTX랑 알라메다 사태에 대해서 피해보는 게 전혀 없다. 물론 엮인 게 없는 건 아닌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손해가 없어. FTX가 18개월 동안 서클 페이먼트를 통해서 현금 입출금, 그러니까 달러 입출금이죠. 그리고 카드 서비스, 신용카드로 코인을 구매하는 이 서비스의 창구가 된 것은 맞는데 유저들은 FTX를 통해서 서클 서비스를 사용한 거지 우리의 돈이 묶이고 이런 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갑이다 라는 거예요. 알라메다는 서클의 USDC를 사용해 준 것일 뿐이고 우리의 고객 중 한 명이다. 우리가 알라메다에게 뭐 물건도 안 받고 FTX처럼 막 돈 미리 주고 이런 거 전혀 없다. 우리가 갑이다. 그리고 별도로 FTX나 알라메다만 VIP 고객 대우한 적도 전혀 없다. 그리고 니들이 걱정하는 FTT 담보대출 이런 거 없고 아니 우리는 FTT를 보유한 적 자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FTT가 엄청나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FTT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USDC의 담보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서클의 기업 계정으로 무언가 FTX에서 처리된 건 없다. 아, 물론 지분은 서로 조금씩 묶여 있어. 원래 비즈니스 하면 서로 간에 지분 교환 같은 거 하잖아. 바로 그거야. 우리 지분, 크라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US 얘네들이랑도 조금씩 지분 교환했어. 이런 건 그냥 관행이야, 관행.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처리하는 게 아니라 100% 자동화 시스템으로 하는 거라서 1대1 달러 매칭이 정확해. 그리고 나머지도 80% 가까이 미국 재무부가 증명하는 어음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어. 괜찮아. 그러니까 FTX는 우리의 많은 손님 중 한 명이었어. 외상 같은 거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USDC 이슈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또 봐야 될 거는 바로 구제금융입니다. 구제금융의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알라메다 산하의 포트폴리오를 복구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자금 활용의 자유도겠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러워라고 할 수 있지만 굳은 개똥으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이 금액은 바이낸스로부터 나와야지 업계의 관행에 따라서 집계로 집어서 밀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내부에서 돈이 들어와야 어느 정도 업계의 관행 그리고 익스큐즈가 돼서 뭐 나름의 꼼수도 있고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이걸 밀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크립토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면 이 굳어서 냄새가 나는 개똥에 수분을 칙칙칙 공급을 해서 아주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이 똥을 하나하나 다 헤집어 가지고 FTX가 뭘 먹었는지 이때까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소화시켰는지 이런 것까지 모두 하나하나 들춰보는 이런 능력쇼가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제금융의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십억 달러의 가치를 가졌던 애들이라는 이런 가치를 바이낸스가 인정을 해줄지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바이낸스가 예를 들어서 구제금융에 돈을 얼마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얼마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이런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루나처럼 덱스나 알고리즘 스테이블처럼 자동화 방어 로직, 스왑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FTX는 시드머니가 충분하면 정상화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나 자동화로 인해서 완전 개박살이 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건 돈만 있으면 지금 이 뱅크런과 여러 가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뱅크런과 함께 따라오는 공포 심리가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담보의 영향과 담보의 유동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담보군들의 연쇄 청산 이게 진짜 정말 큰일입니다. 연쇄 청산 사실 말만 들어도 무섭죠. 솔라나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이미 연쇄 청산을 살짝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솔라나 자체로는 11달러 전까지는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렇게 상황이 녹록치는 않아요. 그죠? 지금 이 보이시는 그래프 하단에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보면 11.284 이때부터 봉이 커지기 시작하죠. 이게 청산 가격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큰 물량이 청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도에 의해서 스테이킹이 된 스테이킹 솔라나의 경우 17달러 초반으로 내려오면 연쇄적으로 터져서 11달러까지도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지금 17달러까지 빠지면 이게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표와 마찬가지로 얘네들까지 전부 밀려버리는 연쇄작용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솔라나의 가격은 얼마냐? 18.45달러입니다. 물론 가격은 좀 변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더 빠져서 17달러까지 밀리면 연쇄청산 폭탄에 불이 붙을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정 이슈나 현금으로 막아낼 수 없으면 알라메다는 자동차로 따지면 알터네이터, 발전기, 제너레이터라고도 하죠. 이게 고장난 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장 동력을 잃은 거죠. 왜냐? 솔라나 생태계 하나에 이후 알라메다의 꿀통, 그러니까 본격적인 성장 동력인 NFT와 NFT 기반의 디파이가 돌아가야 될 곳인데 이쪽이 박살이 나버리면 차 사고 이후에 의사로서 생명이 끝난 평범한 닥터 스트레인지나 다름이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이 먹거리가 완전히 박살나기 때문에 미래는 어둡다, 아니 없다라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솔라나만 문제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위태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담보대출은 두 개가 더 있는데 바로 스테이킹된 이더와 랩핑된 이더가 있습니다. 스테이킹된 이더는 여기서 5% 정도가 더 빠지면 바로 트리거가 돼서 순식간에 $1000를 물어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5% 정도의 여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하단에 보시면 가격이 있죠. 해당 가격까지 하락을 한다면 저만큼의 청산 물량이 청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가로 와장창 날아가면서 이런 연쇄 청산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 연이어 $900대의 청산이 몰려있는 랩핑 이더 같은 경우는 투심이 약한 틈을 타서 $800로 내릴 수 있는 무려 20만 개의 물량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리면 이 20만 개의 물량까지 터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20만 개의 물량이 터지면 어디까지 내릴지는 참 까마득하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더리움의 가격은 $1262.82인데
어쨌든 지금 가격은 움직이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연쇄 청산이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다.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대로 보는 거고 FTX와 알라메다에게 중요한 건 솔라나 생태계라는 거죠. 자, 그래서 FTX는 FTX 거래소를 살려주세요 라고 딜을 할 게 아니라 솔라나 기반의 생태계를 살릴 수 있도록 구제 자금을 달라라고 딜을 해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NFT고 디파이고 그냥 싹 다 전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과연 바이낸스가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을지 점점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구경꾼도 모이고 이제 너무 빠르게 배가 부풀어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코인 투자에서 만약 내가 뭐 했더라면 또는 뭐 샀더라면 팔았더라면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런 게 참 의미가 없긴 하지만 만약 FTX가 바이낸스와 스테이블 전쟁의 각을 세우지 않았더라면 루나가 알라메다를 반송장을 만들어 놓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루나 하락으로 인해서 알라메다의 재정 상태가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로 인해서 급하게 FTX에서 엄청난 액수를 땡겨오면서 FTX의 재정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FTX의 대차대조표를 문제 삼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대립각을 세우다가 결국 이렇게 화해할 거 샘 뱅크맨 프라이드가 베키 투항을 좀 더 빨리 해서 장펑자오에게 무릎을 꿇어서 바이낸스의 안전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었더라면 이 모든 게 다 틀어지면서 FTX는 바다로 다시 들어갈 타이밍을 놓쳐버린 겁니다. 어떤 상황이 어떻게 흘러온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차라리 출금을 좀 일찍 막고 기술적 핑계라도 대면서 뱅크런을 막았더라면 열심히 성실하게 출금을 해준 건 좋긴 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대비해서 지금 기술적 문제가 있어서 출금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좀 시간을 지연시키기라도 했더라면 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고 순차적으로 벌어지면서 이제 FTX를 정상화시키는 비용은 눈덩이처럼 시시각각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구제금융이 들어갈 수 있을지, 어디서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FTX를 살려낼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FTX와 알라메다한테는 솔라나 생태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솔라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어떤 액션과 어떤 노력이 있을지도 우리는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솔라나가 하락이 컸죠. 그리고 세럼 이런 여러 가지 코인들이 FTX, 알라메다와 많은 관련이 있던 코인들이었는데 그 하락이 또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킬지 걱정도 되기도 하고 꼭 얘네들을 좀 잘 살려줘서 상황이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FTX 사태와 바이낸스 이야기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